21세기의 국방력은 첨단 무기를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가로 결정된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강국들은 첨단 전력 위주로 군사력을 확대해가고 있다. 그것은 곧 디지털 전쟁에 대한 준비인 것이다.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예외일 수 없는 우리의 안보 환경. 월남전 이후 실전을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 군은 혹시 발발할지도 모르는 미래전에 얼마나 대비하고 있는가. 건군 55주년 국군의 날, 21세기를 향한 우리 군의 현 주소를 들여다보았다. 강원도에 있는 과학화 전투훈련장. 이곳은 마일즈 장비를 이용한 중대급 과학화 전투훈련이 실시되고 있는 곳이다. 훈련병들이 입소한 첫날, 훈련병들은 훈련장에 들어서자마자 전시체제에 돌입한다. 제일 먼저 훈련병들은 마일즈 장비를 지급받는다. 소총을 비롯한 각종 화기들이 레이저와 센서에 의해 컴퓨터로 처리된다. 과학화 훈련에 사용되는 마일즈 장비는 입는 컴퓨터나 마찬가지다. 마일즈 장비를 이용한 과학화 훈련은 기존의 일반적인 훈련과는 큰 차이가 있다. 개인용 전투 장비와 훈련 통제실이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어 전장 상황이나 적에 대한 정보를 사이버 공간에서 확인하고 작전 모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48시간 안에 적의 고지를 점령하는 것이 목표다. 마일즈 장비를 통해 전투 전에 정확한 정보 수집이 가능해졌다. 예전에는 적과 대치한 상황에서 총을 겨누었다면 이제는 마일즈 장비로 적의 동향과 위치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 수집 능력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 곡사화기라든지 화학, 지뢰, 항공, 또 부분적인 전투근무 지원 훈련들을 실전 상황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유도하고 그런 데이터들이 자동으로 우리 통제본부에 처리됨으로 해서 실시간대 훈련 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대항군의 공격이 시작됐다. 이 훈련에서는 전문 대항군이 운영된다. 대항군의 공격에 아군의 반격이 시작됐다. 어머! 됐습니다. 대항군은 전장터의 지형에 숙련된 특수 정예부대다. 때문에 아군이 승리하기는 쉽지 않다. 종전의 사격 연습과는 다르게 실제 훈련에 참여한 병사들은 대부분 낮은 명중률을 보인다. 적의 총에 맞은 아군 곧바로 센서가 작동한다. 총상을 입은 정도까지 실시간대 통제실에서 데이터 처리된다. 훈련장을 실제 전장처럼 만들어주는 곳은 통제본부다. 아군과 대항군의 교전 상황을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에 확인할 수 있다. 수세에 몰린 아군은 화력 지원을 요청했다. 이럴 때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한 것도 디지털 장비의 이점이다. 양호하고 확인되는 대로 통보해 주기 바랍니다. 통제실 한쪽에서는 각종 자료가 데이터베이스화된다. 화기의 명중률, 시간대별 전투력 등 훈련 중의 모든 상황이 빠짐없이 기록돼 컴퓨터상으로 전투 경과를 체크할 수 있다. 야밤을 틈타 대항군 측이 기습 공격을 해왔다. 훈련 부대 쪽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일, 긴급 작전 회의가 소집됐다. 지속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요. 기동 순서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말씀하신 거? 선두소대를 2소대로. 그런데 왜 선두소대를 1소대로 지정을 하셨죠?
원래는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임의대로 일선대를 했습니다. 결국 아군의 피해가 늘어나고 대항군의 저항이 거세지자 작전 방향을 바꾸기로 했다. 이 훈련에 참여한 인원은 총 350여 명. 모든 훈련이 끝날 때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다. 타격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훈련 부대의 전투력이 저하되는. 우리가 군 장비의 디지털화, 훈련의 과학화를 추진하게 된 것은 얼마 전이다. 육해공, 3군 중에서 육군은 가장 먼저 디지털화를 추진했다. 이른바 C4I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를 의미하는 C4I. 이는 적을 먼저 찾아내 먼저 대응 방법을 결정하고 빠른 시간 내로 표적을 타격하는 하나의 체계를 말한다. 현재 육군은 이러한 C4I 체계를 구축 중에 있으며 구축이 완료되면 감시정찰 체계 및 정밀 유도 무기 체계와 결합되어 정보전 중심으로 싸우는 방법이 바뀌게 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병력 위주 조직에서 명실공히 기술 집약형 군으로 정의화될 것입니다. 육군은 정보화, 디지털화를 추진하기 위해 2010년까지 비전을 지시했다. 사단 병력을 18,000명에서 15,000명으로 줄이고 대신 전장 정보 수집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단 예하 3개 기동 여단에 정찰 중대, 기동 대대 등을 배치했다. 아울러 전차, 장갑차, 자주포, 헬기 등 주요 무기 체계의 디지털화를 추진했다. 군 디지털화에 물꼬를 튼 것이 바로 과학화 훈련이다. 저희 과학화 전투 훈련장은 우리가 월남전 이후에 직접 전투에 참가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들어오는 신세대 장병들에게 피를 흘리지 않지만은 전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전쟁 실상을 그대로 묘사해 줌으로 해서 이 훈련장에서의 전장 실상을 느끼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처음 이렇게 저희가 접하는 거다 보니까 좀 처음엔 그러니까 기능 이렇게 다루기가 좀 어렵고 그랬는데 저희 중대에서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그 과학화 훈련을 위해 준비하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이제 점차 이렇게 기능에 익숙해져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과학화 훈련의 또 다른 효과는 예산 절감이다. 실제 부대가 이동하고 장비를 다 동원하는 데 드는 많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이처럼 저비용, 고효율의 과학화된 훈련은 해군, 공군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구축함과 잠수함 등 해군의 무기체계에도 정보통신 기술이 도입됐다. 함대의 레이더로 표적을 탐지해서 발사까지 컴퓨터로 자동 처리된다. 국내 해군 함대의 주포인 76mm 함포는 레이더로 적을 감지한 후 곧바로 작동한다. 하푼이라고 하는 함대함 미사일도 위력이 대단한 첨단 무기다. 사정거리 수백 킬로미터, 표적만 탐지하면 명중률은 거의 100%다. 실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전투력을 발휘해야 할 곳은 공군이다. 공군에서도 다양한 첨단 기종의 전투기와 지대공 미사일 등의 유도 무기들을 개발해 훈련에 활용하고 있다. 우리는 디지털화된 육군, 해군, 공군 이렇게 3군이 통합적으로 전쟁을 수행해 승리로 이끈 예를 이라크전에서 확인했다. 지난 4월 전 세계를 충격과 공포 속에 몰아넣었던 미군의 대이라크 공격. 사람들은 이라크 전쟁을 현대전, 디지털전의 양상을 보여준 전쟁이었다고 말한다. 그것은 적군에 대한 정찰 감시, 정보 수집, 지휘, 통제, 그리고 타격에 이르기까지 디지털화된 시스템이 가능하게 한 일이었다.
우주 및 공중 정찰로부터 송신되어 오는 정보들을 야전에 있는 실기동부대에 실시간으로 전파하고 전시 상황을 판단할 수 있었다. 이라크 공격이 시작되고 3주일 만에 전쟁은 종결됐다. 우리는 여기서 왜 디지털전에 대비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High-tech war is like a high-tech economy. It depends upon information. It is an information-heavy war. Old economies, old war used to be based upon iron and steel and coal, the very traditional economies. Now we deal with semiconductors and computer chips and computers and focal plane arrays, but it's all about information. Getting information, assessing information, moving information, and then acting on information, and to try and do that in as short a time as possible. 전쟁이 일어나는 현실에서 승패를 떠나서 자국을 보호한다는 것은 결국 희생을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이라크전에서 위용을 과시한 첨단 무기들의 성능도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으로 불리는 첨단 장비의 도움으로 첨단 정밀 유도 무기들이 속출했다. 걸프전에서 미사일의 9%가 정밀 유도 무기였다면 이라크전 때는 68%에 이르렀다. 대표적인 초정밀 유도 무기는 전자폭탄이다. 이는 목표 지점 반경 330m 안에 지휘, 통제 등 모든 전자 장비들을 무력화시킨다. 폭탄의 무게만도 9.5톤에 이르는 공중 대형 폭탄. 핵폭탄을 제외하고 재래식 폭탄으로는 가장 위력이 크다.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첨단 장비를 갖춘 무인 정찰 로봇도 등장했다. The most important difference between the first Iraqi war and really all the wars that have come since is precision weapons. If you think about it, we fought the second Iraqi war with less than half the forces that were in the first Iraqi war. It took us less time, fewer casualties. And the reason for that is that we were able to employ precision weapons extensively. 미국은 오래전부터 디지털 전쟁을 준비해왔다. 그중 하나가 이곳 모하비 사막에 있는 과학화 훈련장이다. 이곳은 미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고의 중장 보병을 위한 야전 훈련장 시설이다. 실전과 똑같은 가상 전장 환경을 만들어 놓고 입수한 훈련 부대원들과 상주에 있는 대항군이 전투 훈련을 수행한다. 이른바 시뮬레이션 훈련이다. 이라크전에 참전하기 전 병사들은 이곳 사막지대에서 훈련을 받았다. 전투 현장의 지형과 지물을 그대로 경험하는 것이 이 훈련장의 가장 큰 특징이다. We can simulate any scenario that the leadership wants us to. Specifically, we can set up an attack and an enemy force that will replicate a threat that we think that we're going to face. And that is all done through the contemporary operating environment. 이 훈련장이 처음 문을 연 것은 1982년. 월남전 패전으로 충격을 받은 미군은 훈련의 질적 향상을 위해 그 후 과학화 전투 훈련을 추진했다. 이곳에서는 실기동 부대를 투입한 과학화 훈련과 워게임 훈련 등 다양한 훈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훈련장을 기반으로 정규군을 디지털 사단으로 개편한 것은 1990년이다. 우리는 디지털 장비를 가지고 시뮬레이션 훈련을 하고 있는 한 부대를 찾았다. 장갑차 부대다. 장갑차 밖에는 위성 수신 장치가 장착돼 있다. 내부는 모두 통신 장비다. 정글 한가운데서도 미국에 있는 부대와 교신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We have a series of simulations that we can go through and training facilities that teach us on simulations, so we get to practice using all the digital equipment. 우리나라의 무기 체계는 어느 정도 디지털화돼 있을까? 국방과학연구소가 디지털 무기 개발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독자적으로 첨단 무기 체계와 핵심 부품 등을 개발하고 있다. 지금 한창 주력하고 있는 것은 전산 지도다. 이는 기존의 디지털 지도 위에 각종 지형 정보를 융합한 것으로 전장터의 지형, 지세를 3차원으로 보여준다. 그래서 보다 정확하게 적의 위치를 관측하고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 전산 지도는 디지털전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필수 장비다. 디지털 지도는 군 상황도 체계라든지 정보 분석 체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술로서 이 기술을 통하여 정밀 추적과 정밀 분석을 가능하게끔 해줍니다. 따라서 향후 복합적인 전장 환경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은 디지털화된 정보 처리에 인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디지털 지도가 관련 업무에 상당히 향상시킬 것을 확신합니다. 국내 기술로 국산화에 성공한 대표적인 무기는 K9 자주포다. K9 자주포는 3년 전부터 실제 야전 부대에서 훈련에 이용되고 있다. 이 무기는 포병의 전술전에서 기존의 개념을 바꿔놓았다. K9의 특징은 자동화되고 디지털화된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과거에 사격을 하기 위해서는 측지를 하여야 되고 사격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 방향 포경이라든지 겨눈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사격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K9은 자동 항법 장치가 탑재되어 있고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사격 통제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신속한 사격은 물론 사격 지원을 얼마만큼 어떤 것으로 해야 할지가 자동적으로 계산된다. 무전기는 90년도에 개발이 완료된 장비지만 최근 디지털 기술로 한층 그 기능이 정교하고 치밀해졌다. 이는 주파수 도약 기술로 대전자전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4.10 감명도 국내 교학화 감명도에서 여기서 대전자전 기능이라 하면 적의 의도적인 전파 방해 하에서도 정상적인 통신을 유지토록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라크전에서도 미군이 제일 먼저 시도한 것이 전파 교란으로 적의 통신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었다. 국내에서 개발한 FM 무전기는 적의 도청이나 기만을 불가능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통신 무기인 것이다. 훈련이 아닌 실전에서 역량을 크게 발휘한 무기도 있다. 열상 장비다. 지난 98년 남해안 앞바다에서 벌어진 북한과의 교전. 칠흑 같은 밤, 북한 잠수정이 침투한 것을 최초로 발견해 격침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영상 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속도가 되겠는데 속도를 최근에는 한 64배 정도, 기존의 TOD 장비에 비해서 64배 정도 향상을 시켜서 그만큼 빠르고 그만큼 저잡음으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적이 침투하는 시각은 주로 밤이다. 때문에 캄캄한 밤에도 선명하게 적이 침투한 것을 알기 위해 열상 장비는 반드시 필요하다. 무인 항공기에 탑재할 수 있는 열상 센서도 개발돼 야간에 적의 위치를 관측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예, 국방과학연구소가 창설된 이후로 국내 연구개발 투자는 2002년도 불변가로 보면 한 8조 4천억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선진국의 비율과 좀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미국, 영국, 불란서 이런 나라 한 13%대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주변국인 일본 이런 데 가면 한 2배 정도 되는 그런 상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무기 체계의 많은 부분이 디지털 무기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국방비 대비 첨단 무기 체계에 대한 연구 개발비는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무기 체계에서 반드시 필요하면서도 가장 부족한 부분은 위성통신과 정밀 유도 무기다. 이런 무기 체계를 자력으로 개발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할 것이다. 이런 무기 체계들은 기술적으로도 고난도일 뿐만 아니라 그 비용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제 고가인 그런 장비들이죠. 그런 것들을 서서히 우리가 자력에 의해서 획득 또는 개발해서 가져야 되는 이제 그런 시대가 왔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디지털 무기 체계를 통합적으로 실전에 활용하기 위한 핵심 기술은 시뮬레이션이다. 이곳은 모의 전장 환경 기법 개발실. 개발실에서는 청군과 홍군의 역할을 나누어 실제 게임을 해본다. 우리 군은 이미 과학화 훈련장에서 기동부대와 함께 시뮬레이션 훈련을 하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한 모의 전장 환경 기법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수백 가지의 게임, 수백 가지의 전장 환경을 개발하고 있는 선진국에 비해서 기술력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전장 시뮬레이션은 주로 워게임 모델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고 합성 전장 시뮬레이션 기술은 이제 시작 단계를 하겠습니다. 3차원 전투 모의 엔진은 가상현실 세계에서 군의 통합 전투 훈련을 가능하게 하는 시뮬레이션 기술로서 앞으로 부대를 자동 모의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과 그리고 대규모 네트워크를 실시간 연동하여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추가적으로 보완이 된다면 우리의 독자적인 모델이 세계 수준에 달할 것입니다. 군사 시뮬레이션 훈련 체계는 크게 세 가지다. 서바이벌 게임 형태의 시뮬레이션 훈련과 지휘 통제 훈련에 이용되는 워게임 시뮬레이션, 그리고 보병과 무기 체계가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버추얼 시뮬레이션이다. 무기 체계를 아무리 전력화한다 해도 이를 운영하는 것은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군은 무기 체계 개발과 함께 병사나 지휘관들을 위한 교육 훈련을 함께하고 있다. 특히 시뮬레이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화생방 교육 훈련장이다. 실제 훈련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점점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는 화학 무기들. 신경가스, 질식가스 또는 탄저균 등의 화학 무기가 실전에 이용됐다고 가정한다면 적이 살포한 화학 무기의 농도와 종류 등을 먼저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곳 화학학교의 교육용 시뮬레이터가 바로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 이 장비는 모형으로 만든 화생방 정찰차 시뮬레이터입니다. 자, 그 역할은 적으로부터 화생방 공격을 받았을 때 화생방 작용제를 탐지 분석하여 조기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는 곳입니다.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교육은 병과별로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다. 포병학교에서는 장교들이 TSF4 모의 사탄 훈련을 받고 있다. 독수리 여기는 갈매기 조정 송신바람 이상. 교관의 지시에 따라 화면에 보이는 임의 표적의 위치를 관측해 사격하는 훈련이다. 37 359 이상. 컴퓨터상의 지형과 목표물 그리고 계절까지 정교하게 나타난다.
좀 더 정확하게 목표물을 겨냥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임무급 적전차 1계중대 무력화 이상. 임무급 적전차 1계중대 무력화 이상. 320년대를 직접 전하고 있는 뒤 420년대. 또 다른 훈련은 풍익 모델을 이용한 훈련이다. 이는 포병대대의 워게임 모델을 말한다. 하나 공, 둘넷 하나 공, 좌표 3둘 하나 공, 둘넷 하나 공, 좌표 9500 하나 500. 워게임은 말 그대로 컴퓨터 게임을 이용해 가상 공간에서 전쟁을 벌이는 것이다. 데이터를 확보한 후에 실제로 적용시켜보는 것이다. 육군 항공 장교들을 훈련시키는 항공학교. 이곳에서도 보다 효과적인 항공 교육을 위해 새로운 기술이 도입됐다. 시뮬레이터를 통해 헬기 조정 연습을 할 수 있는 전투 실험소가 바로 교육장이다. 시뮬레이터 내부에는 조종석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처럼 실물과 똑같이 제작돼 있다. 조종석 화면은 국내 최대 규모로 제작돼 더욱 현실감이 느껴지고 헬기를 조정할 때의 흔들림까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조종사에게 실제 헬기를 이용한 조종 실습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실제 헬기를 이용해 조종하는 데는 안전성이나 경제적인 문제가 뒤따른다. 시뮬레이터 훈련은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다. 이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저희 육군항공 전 조종사뿐만 아니라 해군 및 공군 항공대에서도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훈련 내용으로는 실 상황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고난도의 비상 절차 훈련으로부터 계기 비행, 사격 훈련 등 실 상황과 동일한 조건하에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전천후 조종사 양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조종 훈련을 받으면서도 실전감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목적 헬기 한 대를 운용하는 데 113만 원이 드는 데 비해 시뮬레이터는 41만 원, 3배 가까운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차 조정 교육 훈련 역시 시뮬레이터로 만들어진 가상 환경으로 하고 있다. 이곳 기계화학교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전장 상황을 연출해 K1A1 전차를 운용한다. K1A1 전차는 육군의 주요 화계 중에 하나다. 전차 포술 훈련도 시뮬레이터로 가능해졌다. 본 훈련을 통해서 다양한 지형에 대한 숙지와 조종장치 조정요령 숙달로 야전 부대 배치 시 전차 조종수로서 임무 수행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전차 훈련의 경우 실기동 훈련을 할 때에는 먼지, 소음, 오염 등의 환경 문제나 농경지 피해 등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안전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최근 들어 시뮬레이터를 이용해 매우 효과적으로 전차 포술 교육 훈련을 하게 된 것이다.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 체계적인 훈련과 객관적인 평가 및 사후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훈련의 장점이다. 실전차를 탈 생각을 했을 때 많이 긴장도 되고 불안했었는데 시뮬레이터로 연습을 하니까 전차 조종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현재 전장터는 수백 평방킬로미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상세계, 그러니까 작전 시뮬레이션이나 전술 시뮬레이션을 통해 계획된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디지털전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다. 지금 현대전의 중요성은 적보다 얼마나 빨리 신속하게 먼저 보고 결심해서
정확히 표적을 타격하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휘 통제 능력의 그 수준이 매우 중요한데 사실 그 지휘 통제 능력이라 하면 부대를 이동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전장 공간이 사실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실기동 현장을. 그래서 가상 전장 환경이라는 이런 걸 통해서 지휘 통제의 어떤 그 전투 시뮬레이션을 기함으로써 현대전을 그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사전 훈련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전쟁이 실제 일어났을 때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가를 가상 현실을 통해 훈련하는 것이다. 동해 충용부대에서는 워게임 훈련을 하고 있다. 백두산 훈련이라고 부르는 이 훈련은 지휘관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이다. 부대를 경멸하며 외명 원산 방향으로 계속 공격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군단 소속의 몇몇 사단장들과 참모들이 모두 모였다. 가상 전쟁이 시작되기 전 수십 대의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이용해 전쟁을 지휘 통제해야 하는 중대한 임무를 수행해야 될 사람들이다. 이번 전투 지휘 훈련은 첨단 컴퓨터 모의기법을 적용함으로써 실제 병력을 운용하지 않고도 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전투 실상을 체험할 수 있는 매우 과학적인 훈련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번 훈련은 군단 사령부는 물론 군단 예하부대 각급 지휘관 참모들의 실시간 전투 지휘 및 통합 전투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해 충용부대 예하 A연대. 가상 시나리오대로 적의 공격이 있은 지 15일째다. 한개 사단에 보병부대와 화력부대 등의 8개 연대가 투입됐다. 적을 방어하기 위해 부대를 이동시켰다. 찍어봐라. 아저씨 봤어요. 저 봉포 있는 저쪽으로 해가지고 여기 있죠. 치워봐도. 그거 눌러봐. 확인해봐. 이번처럼 군단급으로 훈련을 할 경우 800여 명의 장병들이 참여한다. 장애물로 해서 보강하고 있고, 그다음 포병 화력 계획하고 해서 여단에서는 화력으로 지금 방어력을 보강하고 있는 상태고. 백두산 훈련 역시 전문 대항군을 운용한다. 이것은 대항군 작전 상황실이다. 대항군은 백두산 훈련을 실시하는 부대로 하여금 실전감 있게 훈련할 수 있도록 만드는 중요한 요소다. 돌파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 후방에 있는 정보반으로 하여금 전자전 공격을 실시하여 청군의 지휘 통제를 마비할 수 있도록 해라. 대항군은 이 훈련에서도 전장 상황을 가장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가는 악역을 맡는다. 차량 셋. 병력. 전장은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난다. 각 군의 전력부터 교전까지 모든 상황이 세밀하게 표현되지만 적군은 아군에 의해서 확인된 부대만 모니터에 나타난다. 실제 부대가 움직이지 않을 뿐 모든 것이 실제 전장과 똑같다. 현재 여기 지시된 좌표로 위치시킬 수 있도록. 벌써 며칠째 계속되는 밤샘 훈련. 적군과 아군이 팽팽하게 맞선 채 치열한 교전이 벌어지고 있다. 기존의 훈련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우선 실전감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지휘 통제기구 훈련들이 훈련 통제부가 구성이 돼서 메시지에 의한 일방향 훈련으로 훈련이 진행됐었는데요. 이번 전투 지휘 훈련은 대항군에 편성이 돼서 그 대항군의 지휘관과 참모들과 전술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치열한 두뇌 싸움, 그리고 또 주야 연속으로 이어지는 각종 전술 상황 하에서 그 상황을 판단하고 결심하고 대응해 나가는 이러한 그때그때 순간마다의 냉철한 판단력, 그리고 지구력의 대결을 통해서 컴퓨터상에서 순간순간 승리의 기쁨도 맛보고 또 처절한 패배의 그런 경험도 해볼 수 있는 철저한 쌍방 자유 기동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훈련을 통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훈련 통제실이다. 이곳만이 유일하게 아군과 대항군의 전장 상황을 모두 파악할 수 있는 곳이다. 통제실은 각 연대와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지만 훈련 기간 동안 출입이 금지된다. 지금 전투력이 26%야. 그래서 그걸 조속한 시일 내에 복원할 수 있도록 그걸 좀 철저히 관찰해주고. 훈련 부대는 화력 지원을 요청했다. 이대로 작전 지역까지 이동하기는 위험한 상황. 지휘관의 판단이 중요한 때다. 작전장애님. 작전장애님. 작전. 네. 마리오. 네. 이 시간으로 공격 개시 사격을 실시한다. 알겠습니다. 고심 끝에 공격으로 작전을 전환하기로 했다. 강을 건너 대항군을 공격하는 도하 작전이 진행됐다. 물론 가상 전쟁이지만 작전도 실전과 같다. C연대가 주요 공격을 맡고 B연대가 전술 교란 역할을 맡도록 했다. 백두산 훈련은 원래 미국에서 들여온 게임 훈련이지만 한국적 현실에 맞게 작전 상황과 전술을 바꾸어 적용하고 있다. 대항군의 저항이 쉽게 꺾이지 않자 총사령관인 군단장의 마음이 조급해진다. 훈련단은 군단 측에서 요구하는 훈련에 대해 정확히 듣기 위해 화상회의망을 열어놓았다. 그 보병대대 거점 전방에서 나타나는 작전을 수행하는데 훈련 부대에 애로사항은 없는지 지휘관과 훈련 부대 간의 쌍방향으로 의견 교환이 가능한 것도 이 훈련의 장점이다. 현재 출발하는데 앞으로 2시간 정도 소요가 판단됩니다. 내가 볼 때는 그 이동 시간이라든지 공격 준비 시간을 보면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는데. 저기서 인식을 못 하니까. 아니 그래. 어떤 형태로든지 그쪽에 설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기갑장교. 적의 전차 부대를 섬멸했다. 승리의 쐐기를 받기 위해 공중 강습 작전을 지시했다. 결국 훈련이 시작되고 6일 만에 각 연대들이 목표 탈취에 성공했다. 실전과 같은 워게임 훈련, 이 훈련을 통해 21세기 전쟁에 필요한 지휘관이 길러진다. 실제 야전에서 많은 부대가 기동하고 피하 부대가 교전하는 상황이 연출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은 장소도 협소하고 또 많은 부대가 기동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과 많은 어떤 정교한 계획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힘들다 이게. 그래서 컴퓨터상에서 개별 장비, 그다음에 그 전투 병사, 그다음에 지형 이런 것들을 컴퓨터상에서 모의를 하고 그 개별 장비들이 또 부대들이 교전을 컴퓨터상에서 하도록 만들고 그 교전 결과를 바탕으로 야전부대 지휘관 참모들이 또 새로운 판단을 할 수 있고 또 새로운 판단을 한 다음에 어떤 결심을 해서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시키면 컴퓨터에서는 아까 우리가 형성해 놓은 그런 가상 전장에서 장비들과 병력들이 서로 교전을 하게 되는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게 이제 이 컴퓨터를 이용한 훈련 방법이 되겠습니다. 세계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전쟁 준비를 위해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 한 우리는 안보 위협이 높은 국가에 속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북한의 군사력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가? 단적인 예로 북한이 핵무기와 생화학 무기를 어디서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가 필요한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시 정찰, 정보 수집이 가능한 디지털화가 선결돼야 한다. has to know where the targets in North Korea are. And as the situation with nuclear weapons has proved, we really don't know a lot about much of that system. And so until our intelligence gets better and we can identify the targets, you can't destroy them. 미국 랜드 연구소 베넷 박사는 최근 한 보고서에서 북한 대비 한국군의 전력 수준을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첨단 장비는 북한보다 우리가 많지만
재래식 무기 보유수는 북한이 2배 정도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에게는 북측의 재래식 무기와 전술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도 풀어야 할 숙제다. It's critically important for the South Korean military to have those kinds of digital capabilities. Their ability to destroy, for example, North Korean artillery will increase significantly as they gain those capabilities to help allow them to get rid of the dangerous weapon systems. Nevertheless, it still takes time to do that. So we have to look forward to handling not only a conflict situation, but a long-term guerrilla-style resistance that would exist in North Korea. And that requires some approaches that go beyond just the simple digitalization approaches. 순수 우리 기술력으로 무인 항공기를 개발했다. 무인 항공기는 원격으로 조정이 가능한 최첨단 무기다. 이제 적을 감시할 수 있는 핵심 기술력을 확보한 셈이다. 국가 방위를 위해 더 투자를 해야 할 분야는 정보 감시와 정찰이다. 위성 항법 시스템과 정밀 유도 무기 체계 개발에 힘을 쏟아야 한다. 그것이 미래전 정보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다. 과거의 전장이라고 하는 것은 육해공군의 독자적인 전장 수행 체계에서 무기 체계가 발달됨으로써 이것이 전투력의 승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통합되어지고 또 해군 공군이 이룩해놓은 화력의 어떤 효과를 육군이 지속시키고 그리고 마무리 짓는 이런 대단히 현대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우리 지상군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미래 육군이 이러한 육해공군의 합동작전의 주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적 여건을 고려해서 정찰 및 감시 수단, 또 정밀 타격 능력, 지휘 통제 체계, 또 무인 전투 체계 등 신개념의 전력을 증강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부대 구조도 대규모 병력 위주 조직에서 다양한 전장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소수 정예의 분권화 조직, 또 합동작전 체제로서의 조직, 이런 체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누구도 피 흘리는 전쟁을 원치 않는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도 전쟁은 일어나고 있다. 전쟁에서 가장 불안한 것은 불확실성이다. 이제 더 이상 아날로그 시대의 지휘 통제 체계로는 승부할 수 없다.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실시간대에 개개인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군의 디지털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디지털전을 준비하는 것은 결코 전쟁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다. 국가 방위를 위한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이다.